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달의 건강 핫 이슈. 이달의 건강 핫 이슈는 우리 고객분들이 궁금해하거나 또 궁금해할 것 같은 좀 그러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오늘 주제는 공황장애입니다. 이 공황장애 앓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마 가족까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공황장애는 좀 이 주제가 좀 무겁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 연예인들이 이 공황장애로 고생한다는 방송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그 성인들 중에서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1 내지 2%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공황장애로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공황장애와 비슷한 그 단어인 공황발작, 발작 부분은 성인들 중에서 약 3분의 1이 30% 이상이 공황발작을 경험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이 비슷한 그러한 그 증상들인 만성 불안증, 늘 불안해하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 또 우울증,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공황장애가 뭔지 또 이 어떤 것이 공황장애인지를 한번 정확히 짚어보고 또 그 원인은 뭔지 또 해결책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황이라는 부분은 이 공포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공포는 공포인데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스러움을 우리가 공황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우리 공황은 영어로 패닉이라고 합니다. 패닉. 흔히 패닉 상태, 공황 상태 같은 용어입니다. 공황, 즉 패닉을 우리 어원을 찾아보면 이 그리스의 그 신화 중에서 펜이라는 이 반신,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그런 아주 성질이 포악한 그러한 신이 바로 펜입니다. 이 얼마나 포악한지 하면 낮잠 자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좀 낮잠을 방해했다. 그렇게 되면 그 노함이 극도히 지나쳐서 사람도 가축들도 정말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 해서 우리가 패닉이란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튼 공황이란 말은 그냥 이렇게 공포가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극도의 상태를 공황 상태 이렇게 합니다. 자, 공황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공황장애는 뭐냐 하면 공황장애는 공황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나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주 높은 그런 이 건물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 이거 죽을 것 같다. 떨어지면. 이거는 정상적인 내 방어책입니다. 만약에 어떤 도둑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밤에. 이럴 때 나타나는 상태는 죽을 것 같은 상태는 그건 공황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만 공황장애라고 말이 붙는 순간 이거는 그야말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 이러한 부분을 바로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황장애는 차를 타고 가는데 건너편에 있는 차가 나에게 달려들어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정말 피해버리고 심지어는 차를 타는 생각만 해도 건너에 있는 내가 차를 타면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극도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황장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공황발작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공황발작 상태 이게 공황발작 상태입니다. 발작이 되면 보통 1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극도의 위기감을 갖습니다. 이 공황발작은 이렇게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을 발작이라고 하고 이런 공황발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걸 보고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황발작은 아마 살면서 3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경험을 하지만 공황장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어떤 분들은 1달, 2달, 3개월이 끝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6, 7개월 정도 가고 또 심한 분들은 몇 년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 불안증과 우울증, 이런 만성 불안증과 우울증은 좀 내용이 조금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성 불안이라는 부분은 우울이라는 부분은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내가 실패에 대한 불안
이별에 대한 불안, 아니면 뭐 사업 실패, 아니면 또 이런 뭐 가난에 대한 뭐 이런 데 대한 이러한 불안, 이러한 부분은 이 불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공황장애도 넓은 의미에서 불안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공황장애나 공황발작,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2차적으로 늘 이 공황 상태 아니면서도 또 이렇게 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과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 드립니다. 자, 공황장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원인이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 특히 첫 번째 이 유전적 원인.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알고 있는 뭐 형제라든지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공황장애를 알았던 분들이 있으면은 나에게 또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심리 사회적 요인. 그야말로 스트레스, 주변에 내가 심리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만, 그러나 이건 소수의 부분이고, 대부분의 어떤 이 공황장애는 그야말로 신경 생물학적 원인에서 기원된다 하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신경 생물학적 원인, 이 부분이 다소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신경 하면은 쉽게 우리가 말씀드릴 때 중추신경, 우리의 모든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추신경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생물학적 물질이라는 거죠. 신경물질. 좀 더 좁힌다면 우리의 신경에서 발생하는 신경물질. 신경물질은 우리 흔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 호르몬이 있고, 또 하나는 신경 전달 물질. 이 부분에서 어떤 이상현상, 이 밸런스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공황장애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경 호르몬 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도파민.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은, 신경 호르몬은 아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 나오는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그러한 때 나오는 그런 부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이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도파민 같은 경우는 뭐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행복감, 이거 도파민이 그러한 그 상태를 유지내지는 유지해주는 그러한 호르몬인데, 또 반대의 호르몬, 잘 알고 계시는 아드레날린, 뭐 노르아드레날린, 또 일명 에피네프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아드레날린, 이거는 도파민과 반대의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 또 화가 났다, 아니면 짜증이 난다, 뭐 이런 그 불안하다, 뭐 공포스럽다, 이럴 때는 아드레날린, 즉 에피네프린 같은 이러한 그 신경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상태를 조절하는 그런 신경물질이 바로 도파민과 그 다음에 이 아드레날린.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조절해주는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세로토닌이 문제입니다. 이 양쪽을 조절해서 그야말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서로 밸런스를 조절함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한 정상적인 상태 유지하는데, 이 세로토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만약에 적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극도로 흥분 상태, 도파민이 극도로 올라갔을 때 아주 그냥 또 이상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드레날린이 극도로 갔을 때 또 이상 반응. 그래서 이 우리 생물학적 요인 중에서 세로토닌, 즉 이 양쪽의 이 부분을 조절하지 못하는 세로토닌이 운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그러한 의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러한 부분은 우리의 약물 치료. 우리가 세로토닌을 정상적으로 조절해주는,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거나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약물 치료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흔히 우리가 내 생각과 그리고 이 행동과 감정이 따로따로 노는 언밸런스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관리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험에 노출시켜서, 환자를 노출시켜가지고 괜찮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인지 행동 치료에 속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물 치료는 세라토닌을 흔히 우리가 세라토닌을 약물이 보면 세라토닌 재흡수 억제 제제.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세라토닌은 늘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세라토닌은 우리 뇌세포에서 이쪽에 있는 세포에서 다음 세포로 전달을 합니다. 계속 전달하면서 우리 몸에 유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뇌세포에서 만들어진 세라토닌 10개인데 다음 세포로 전달했습니다. 10개의 세라토닌을 전달했는데 다음 세포가 10개를 그대로 받아서 또 다음 세포한테 10개가 전달되면은 세라토닌은 줄지 않거나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10개를 전달했는데 이쪽에서는 5개만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5개는 원래의 세포에 재흡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5개만 또 전달이 되고 또 5개 중에서 2개만 전달되고 또 3개는 원래의 세포로 되도록 재흡수되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그 세라토닌의 그 재흡수 과정인데, 이 약은 이 세라토닌이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이러한 제제, 흔히 SSRI 기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제제가 우리가 이 공황장애의 약물로 사용합니다. 이 세라토닌 재흡수를 억제하는 이 제제는 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좀 더디더라도 보통 한 2, 3주 뒤에 효과가 나타납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 대신에 내 몸에 지장도 없고 반면에 효과가 급하게 나타나지 않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치료제로서 사용되고 있고, 또 하나는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이 계통의 이 약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작동합니다. 빠르게, 특히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가 좀 심하신 분들은 이러한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물을 써보려 해서 효과는 빠르지만 그 대신에 좀 부작용이 좀 심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약물 치료 부분은 우리 의사들한테 잘 검사 후에 사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황장애 치료는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2가지. 첫 번째 하나는 약물 치료, 또 하나는 인지행동 치료. 이 부분은 어떤 마음의 치료 내지는 그야말로 내 생각과 행동과 감정의 그 언밸런스를 그런 위험에 노출하면서 스스로가 치료해 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이 공황장애 있을 때 술을 먹거나 이렇게 커피를 마시거나 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 많은데, 술을 드시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좀 기분도 좋고 이런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좋습니다만, 오히려 술이라는 부분은 반대적으로 오히려 현 상황을 좀 더 정가시키는, 확대시키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술, 커피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의들은 자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이 치료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공황장애의 정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워낙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금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증상, 호흡 공포,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 같다. 이러한 부분, 호흡 공포입니다.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 그리고 2번째는 어지럽고 휘청휘청하거나 졸달 것 같은 느낌. 이런 이 느낌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공황장애는 반드시 죽음과 연관되는. 3번째는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아주 마구 뛰어서 죽을 것 같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손발이나 몸이 떨림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해서 죽는 거 아닌가. 또 5번째는 또 땀이 너무 심하게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질식공포. 누가 목을 조르는 한 질식. 아마 이런 건 잠잘 때 가끔 가위가 눌렸다, 이럴 때 가끔 그런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요. 또 너무 메스꺼렸고 토할 것 같은 것이 심해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증상. 그 다음에 8번째는 꼭 내가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 그런 어떤 공포,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마비된다.
마비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런 공포감. 그 다음에 또 10번째는 화끈거리는 느낌이나 오열. 너무 화끈거리고 뭐 오한이 겹쳐서 죽을 것 같은 공포. 그 다음에 11번째는 이 가슴 부위가 심하게 통증이 있거나 이 불편함 이러한 것들이 또 12번째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을 수 있다.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막연한 죽음에 대한 공포. 13번째는 내가 그냥 미쳐버릴 것 같다. 통제 불능.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 보면 또 많은 또 이 공황장애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죽을 것 같다. 근데 이건 정상의 공황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또 그 정도 위험한 곳이 아닌데도 그냥 이 고소공포에 대한 죽음. 그 다음에 또 뭐 뾰족한 것을 보면 제게 뭐 볼펜을 봐도 그냥 제가 나를 막 찔러올 것 같은 이런 느낌. 예. 그리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공포. 그냥 막 건너편에 있는 차가 내 차로 달려올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차를 탈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공황장애가 를 우리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유로 원인으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방금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 중에서 한 서너 가지가 나는 이미 지나갔다 하는 분들은 이미 공황장애를 나는 경험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여러분 아마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 그렇죠. 신경정신과에 가면 요즘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라든지 인지치료라든지 또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얼마든지 이거는 잘 극복이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